라이노 기초 3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전 시간에 어떤 치수를 기입하는 걸 했었죠. 그때 글자가 크게 나오고 그랬었죠. 베티님께서 아주 좋은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나름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컸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모델 공간 배율을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바뀌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했었죠. 여기 메쉬, 이 메쉬에 대한 내용은 저도 잘 몰라요. 단지 얘네들은 검사하고 복구하고 그 다음 얘는 차집합 합집합도 되는구나. 메쉬도. 그리고 간격 띄우기도 되고. 이 메쉬 부분을 설명하는 다른 서적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당연히 여기 도움말 참고해 보시고 검색 많이 해 보세요. 이 메쉬에서는 요거 서피스를 메쉬로 바꿨다가 메쉬를 서피스로 바꾸는 그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서피스를 만들고 이 서피스가 탁탁탁 각이 져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때 이 메쉬를 활용하게 되죠. 자, 지금은 이 잔잔하게 쪼개든 좀 크게 쪼개든 이렇게 간략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 슬라이드 바가 있죠. 세부 제어로 들어가면 이런 게 더 있습니다. 이것도 각각 어떤 걸 나타내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을 설명한 책이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서점에 가서 직접 이 메쉬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 책을 찾아보세요.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이 값을 조정해 가지고 요 메쉬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아는 건 이 정도 선밖에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얘는 메쉬이기 때문에 아이소 커브 같은 게 없죠. 그래서 이 녀석을 오른쪽 클릭으로 메쉬로부터 폴리 서피스 이렇게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미러볼 같군요. 처음부터 이런 형태를 그리고 싶었다면 이 메쉬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메쉬는 넘어가도록 하죠. 결합은 선과 선을 결합할 때, 폴리 라인으로 만들 때, 여기 열린 커브긴 한데 폴리긴 하죠. 자, 이렇게 커브와 커브를 결합하고 그리고 면과 면을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면하고 선은 결합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면체가 있을 때, 자, 지금은 얘는 솔리드죠. 닫힌 폴리 서피스, 솔리드 상태입니다. 덩어리란 얘기죠. 덩어리가 되면 그때부터 부피도 생기고 두께도 생기고 그런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하나의 서피스를 여기에 결합을 시킬 수가 있냐? 네, 결합이 안 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이런 경우가 있었죠. 어떤 때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뭔가 모델링한 게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비다양체 가장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다양체 가장자리는 이 한 개의 가장자리에 정상적인 거라면 한 개의 가장자리에 두 개의 서피스만 있는 게 맞죠. 근데 한 개의 가장자리에
3개, 4개 막 그렇게 뭔가가 붙어 있다면 그때 비다양체 가장자리라고 부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비다양체 가장자리라고. 그러면 저보다 설명을 잘 해놓은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죠. 다른 작업을 할 때 뭐 차집합을 할 때라든지 뭐 불린 디퍼런스 할 때라든지 그럴 때 뭔가 안 될 때 메시지 뜨는 걸 딱 보면 뭐 비다양체 가장자리가 존재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비다양체 가장자리다. 하지만 원래는 붙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결합 자체가 안 된다. 라는 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결합은 끼리끼리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분해는 한꺼번에 다 분해가 되죠. 한 개 폴리서피스가 6개 서피스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서피스 추출이 있죠. 복사를 해서 추출할 거냐 아니면 복사를 하지 않고 뚜껑을 따낼 거냐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딘가에 있었는데 여긴 아니고 여기였나요? 뭐 이런 게 있네요. 이동, 뭐 돌출, 뭐 있었는데 네,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이 따내는 게 어딘가에 있었어요. 여긴 아니고 또 찾으려니까 나오지가 않네요. 뭐 아무튼 이런 겁니다. 여기 트림과 트림 해제가 있죠. 자, 이 녀석을 바닥에 철썩 붙이고 작업을 해보죠. 자, 트림이 뭡니까? 트림? 뭐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트림이라고 했다고 그 아저씨의 그 농담 같은 그 트림, 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트림은 필요 없는 걸 잘라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라냈을 때 점을 키게 되면, 자, 얘는 원래 이런 얘인데 여긴 잘라져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림은 이렇게 쓰는 거고, 물론 커브도 쓸 수가 있겠죠. 커브도 이렇게 하나가 있고, 뭐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 필요 없는 걸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커브랑 면이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선택해서 필요 없는 걸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클릭 몇 번 더라고 잘라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럼 트림 해제는 뭐냐? 이렇게 트림을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를 켰을 때 원래는 이런 예요 라는 포인트가 이렇게 존재할 때, 이때 오른쪽 클릭으로 트림 해제를 하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수축 뭐 이런 걸 써서 이렇게 바꿨다 라고 했다면 트림 해제를 아무리 눌러봤자 살릴 건덕지가 없는 거죠. 자, 이때 여기를 살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뭘 사용해서? 트림 해제를 사용해서. 이름은 뭘까요? 언트림이군요. 자, 그러면 커브는 트림하고 점을 켜면 뭐 안 나오죠? 나오는 게 없으니까 언트림, 트림 해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자, 그 다음 분할, 뭐 아이소 커브로 분할 뭐 이런 게 있네요. 그 초반 영상에 보시면, 그리고 뭐 어떤 뭐 기초 서적이나 뭐 라이노 책 보면 점선면 얘기 나오고 뭐 그러죠. 미술 배울 때도 뭐 점선면 얘기는 나올 겁니다. 이 선은, 이 커브는 무수히 많은 점을 갖고 있죠. 이 서피스는 무수히 많은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겠죠. 이거는 어떤 방향이라고 그랬죠. U 방향, V 방향. 어떤 뭐 천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C줄과 날줄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방향 얘기입니다. 무수히 많은 선이 한 방향으로만 있겠어요? 이쪽 방향으로도 있겠고 그렇겠죠. 하지만 이 라이노에서는 크게
이 방향으로도 선이 있고 이 방향으로도 선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U랑 V죠. 방향에 대한 얘기에 빠질 수가 없는 건 N방향이 있죠. 노멀 방향. 이 서피스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임의의 한 점에서 바라보는 수직인 방향, 그게 N방향, 노멀 방향입니다. 법선 방향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법선이라고도 나오고 막 그래요. N이라고도 나오고 그냥 다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 따로따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볼 수 있는 이 방향 분석을 하면 빨간색 화살표는 U방향, 녹색 화살표는 V방향을 가리키고 하얀색 화살표는 N방향을 가리킵니다. 현재 U와 V는 각각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죠. 왜? 얘는 직사각형이니까 한 개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굳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선을 그었을 때 이 하나의 선으로 다 표현이 가능한 거죠. 방향을. 반대쪽 V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N방향도 마찬가지 한 개의 방향만 있죠. 물론 N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점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한다면 무수히 많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U방향, V방향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다시 N방향으로 돌아가서 현재는 N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N방향의 개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여기에 이 선의 구성 요소 중에 점이 있죠. 자, 분할할 개체 선택, 점이냐 아이소커브냐 이게 뜨는 겁니다. 얘가 어떤 선이 있을 때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엔터, 이렇게 말을 만들려고 했었죠. 저는 초반에 상당히 많이 헷갈렸습니다. 얘를 자르고 싶은데 막 얘를 자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말을 하나 만들었죠.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엔터. 이렇게 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살짝 끊고 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없던 일들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는 이 일 저 일 막 생기네요. 그냥 제 영상을 그냥 순수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자, 절단개체가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죠.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이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절단개체가 있어야 잘립니다. 그래서 절단개체를 여기 이 선을, 이 커브를 구성하는 점들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갑자기 이 스트레스 지수가 확 높아졌기 때문에 끊고 가기 전에 이 계속 했던 그때와는 좀 다를 겁니다. 말투도 다르고 설명하는 것도 좀 버벅버벅 거리죠. 지금 이 제 마음속에는 이 울분이, 이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끝낼 건 끝내야죠. 얘를 자를 거예요 라고 했더니 점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현재는 점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자를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이소 커브를 선택해서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옵션에서 축소 옵션도 넣을 수 있어요 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상당히 친절한 라이너입니다. 얘를 그냥 눌렀을 때는 점과 아이소 커브를 사용해서도 자를 수 있거든 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점과 아이소 커브가 있고 선택하고 1을 누르면 점만 사용할 수 있다. 얘를 선택하고 1을 누르면 아이소 커브를 사용할 수 있다. 옵션은 축소를 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자를 거예요, 점으로 하면 원하는 점을 꼭 누르면 잘린 겁니다. 한 개의 커브가 두 개로 분할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얘를 자를 거예요, 아이소 커브로. 당연히 아이소 커브죠. 아니면 얘를 자를 거예요, 엔터 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얘를 자를 거예요, 아이소 커브로. 그리고 방향을, 아이소 커브 방향을 U방향으로 할 거냐 V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토글 스위치죠, 전환,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
해라 라는 거죠. 방향을 누르면 V냐 U냐 그 뭐 토글과 같죠. 모두는 다 UV를 한꺼번에 자를 거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축소를 아니오로 하고 잘랐죠. 이렇게 하면 이 녀석들이 각각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자, 축소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잘라낸 그 각각의 정보가 다 살아있게 되는 거죠. 지금 좀 어색한 건 당연히 또 끊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축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가 살아있고 언트림, 트림 해제로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다시 아이소 커브 이렇게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모두 아니면 U 해서 이게 아니다 전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번에도 모두 하고 축소 예 해보겠습니다. 꾹 누르고 또 여기서도 꾹 누르고 뭐 원하는 만큼 자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잘리게 되죠. 자를 때 뭐 어떤 보조선이 필요할 때도 있겠군요. 뭐 축소 예스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 각각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소 커브가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죠. 점을 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전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죠. 축소 아니요. 아이소 커브 이렇게 꽁 자르면 축소를 안 하면 이 상태 이대로 아이소 커브가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룹 저것도 재밌는 거죠.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뭐 쓸 일도 없었고 쓸 일은 많았지만 몰랐기 때문에 못 쓴 거죠. 그룹은 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꺼번에 다 잡고 그룹을 하면 한 번에 잡히게 되죠.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써야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하나 만들어주죠. 이렇게 다 그룹이 되어 있을 때 빨간색만 하나 빼고 싶다. 나머지 이 회색 공 5개는 내버려 두고 하나만 그룹을 해제하고 싶다 라고 했다면 일단 그룹 하는 것과 그룹 해제만 알고 있다면 얘를 그룹 해제하고 얘를 빼고 얘를 다시 그룹을 해야 됐죠. 하지만 여기 안에 보면 그룹 해제, 그룹의 추가, 그룹에서 제외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가 있죠. 자, 빼고 싶은 거죠. 그럼 빼기 어떤 걸 빼기 할 거야? 얘를 엔터 하면 얘만 그룹에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얘를 다시 그룹에 넣고 싶어. 그러면 넣고 싶어요. 개체 엔터 그룹 선택 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먼저 선택하고 하는 걸 추천합니다. 클릭 덜 하죠. 덜 헷갈립니다. 얘를 이 그룹에 넣을 거야. 그럼 얘를 그룹에 넣을 거야. 요 그룹에 뭐 그런 이상한 말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자, 발음이 아까보다 훨씬 안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분노 게이지가 맥스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뭐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빼기, 더하기, 그룹의 추가, 그룹에서 제외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는 어떤 게 있죠? 옵션이 있죠. 빼기 봤더니 복사가 있어요. 복사 예 하면 이렇게 해서 얘는 그룹은 그대로인데 그룹에서 어느 한 개, 뭐 아니면 여러 개도 되겠죠. 복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사 예, 짠짠짠 엔터 하면 이렇게 상당히 자주 쓰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룹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반지를 그리다 보면 어떤 단면을 그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얘를 이제 뭐 간격 띄우기 해가지고
저 지금 단축키를 좀 하고 있죠. 여기에 단면을 그려야 하는데 요 부분에 정확하게 지나가는 단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커브를 하나 그리죠. 이거는 요렇게 점표시, 이 점표시로 켰을 때 이게 나옵니다. 얘로 누르면 얘는 편집점이고 얘는 그냥 점표시네요. 아무튼 얘를 키면 요렇게 점이 나오죠. 이렇게 편집하는 것도 좀 다르죠. 얘도 같이 밀려버리죠. 얘를 키면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얘를 뭐 정확하게 가져다 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얘를 이렇게 하고 이 녀석을 포인트 3개짜리 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리빌드로.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차수 2 하고 3 확인. 점을 켜고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 녀석을 요거 편집점을 키게 되면 점이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정확하게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거다, 같은 건 아니다. 도움말은 얘는 에디트 포인트고 얘는 그냥 포인트 원이군요. 그래서 얘는 다른 놈이다. 매듭점 평균으로 계산된 점을 표시합니다. 아주 뭐 읽을 수 있는 한글, 이해하기 힘든 한글로 설명하고 있네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뭐 얘네들 거의 다 끝나가는군요. 여기까지 설명을 다 하고 그때 뭐 기회가 되면 뭐 다른 것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까지 끝나면 이 라이노 기초 영상은 제작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